ITQ 엑셀 2019년 1월 기출문제 B형 제4작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4작업은 보다시피 차트를 만드시는 부분이십니다. 그래서 문제지에 보시면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출력 형태와 똑같은 차트를 만드시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제1작업에 오셔서 이 표에 있는 데이터 값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이 전체가 전부 다 차트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트 문제, 여기 문제지에 출력 형태에 있는 차트를 보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만 선택을 해가지고 차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셨나요? 위에 있는 필드 중에 판매 수량과 할인가만 들어갔습니다. 여기 판매 수량과 할인가 요 두 가지 값만 들어가셨는데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의 판매 수량과 할인가냐면 상품명이 지금 여기는 8가지가 있으신데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 블랙 로즈 오일과 욕실 세정제 이렇게 6가지의 상품에 해당하는 판매 수량과 할인가만 차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를 만드실 때 이 차트 안에 있는 데이터만 제1작업에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차트를 만드실 때는 항상 이렇게 필드명을 같이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 범내에 이렇게 이름들이 예쁘게 나오십니다. 그래서 상품명을 잡아 주시는데 모든 상품이 아니라 어떤 게 들어가셨죠? 컨트롤 키와 함께 상품명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블랙 로즈 오일, 욕실 세정제, 그다음에 수면팩, 그다음에 천연 비타민 C 안 들어가시죠. 고급 무료 세제랑 프리미엄 세제, 그다음에 스네일 에센스. 컨트롤 키와 함께 이렇게 필요한 것들만 멀티로 선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해당하는 상품명에 뭔가요? 판매 수량과 할인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인가 역시 필드명 꼭 잡아 주셔야지 이렇게 범위에 나오시죠. 블랙 로즈 들어가시고 욕실 세정제, 수면팩, 그다음에 고급 의류, 그다음에 프리미엄, 그다음에 스네일 에센스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해당하는 값을 차트로 삽입하시는데 상단 삽입에 가셔갖고요. 삽입에 가시면 차트가 있으시죠. 차트를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 세로 막대형이십니다. 이 세로 막대형 선택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차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차트가 나왔는데 어디 나오셨나요? 제1작업에 나오셨죠. 여기서 보시면 차트를 세 시트로 이동을 해가지고 제4작업이라고 이름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를 선택하시면 상단에 디자인에 차트 이동이 나오시죠. 그래서 선택 클릭하셔가지고 새 시트로 가는데 얘를 갖다 새 시트로 보내는데 시트의 이름은 제4작업이라고 이렇게 꼭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제4작업이 생기고 제4작업 안에 이렇게 차트만 딱 들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새로 만든 시트는 맨 앞쪽에 이렇게 생기십니다. 그래가지고 제1작업 앞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차트가 삽입되시면 꼭 이렇게 3작업 뒤로 끌고 가주셔서 위치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옮겨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지에 있는 저희가 해당하는 데이터는 들어왔는데 문제지에 있는 조건들을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번까지 만드셨고요. 4번에 있어서 이 차트에게 레이아웃 3번과 스타일 30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차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위에 디자인에 가시면 레이아웃 중에 3번 레이아웃 3번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디자인은 30번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쯤이 30번이죠. 보통 한 ITQ 문제는 요 정도에서 나옵니다. 뭐 27, 28, 29, 30, 요 정도, 31, 요 정도에 선택하는 문제가 항상 나오시는데 이번에는 30번이십니다. 이렇게 30번 적용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4번까지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영역 서식에서 이 차트 전체 영역에다가 글꼴은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와 그 다음에 그림 부분에 채우기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 서식은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차트에서 이 가운데 마시고요. 바깥쪽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셨을 때 여기 차트 영역이라고 나오시죠. 가운데에서 저희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하면 그림 영역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차트에 해당하는 그림 영역이신 거죠.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오른쪽을 눌렀을 때 마우스 오른쪽을 눌렀을 때 차트 영역이라고 나오실 때 이때 뭐라고 주신다고요? 글꼴은 굴림체에 11포인트라고 주시고 그런 다음에 채우기 효과를 주십니다. 여기 채우기시죠. 채우기를 갖다가 주시는데 질감을 주시는데 파란 박엽지 항상 파란 박엽지 아니면 뭐 분홍
박엽지 이런 게 나오십니다. 그래서 파랑 박엽지를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그림 부분은 채우기를 흰색으로 주라고 됐습니다. 이게 여기 차트 영역이었고요. 가운데가 마우스 오른쪽 하면 그림 영역이 나오시죠. 이때 자동으로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흰색이라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흰색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제목 서식을 갖다가 여기 제목이 들어가셨죠. 제목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굴림체 폰트 지정을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입력하신 다음에 제목을 선택하셔서 역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차트 제목이라고 여기 나오시죠. 그랬을 때 저희가 차트 제목은 굴림체에 20포인트를 주라고 했습니다. 23포인트에 굵게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차트 제목의 채우기 색깔은 흰색을 주라고 했습니다. 지금 투명하신데 흰색 주시고요. 그다음에 테두리 주라고 했습니다. 테두리를 검정으로 여기 보시면 되어 있으시죠. 그럼 차트 제목까지 되셨고요. 그 다음에 서식에 가셔갖고 보시면 일곱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 차트에서 할인가에 해당하는 계열, 지금 계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할인가와 판매 수량 두 가지가 있으시죠. 할인가에 해당하는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지금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꾼 다음에 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위한 보조축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조축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첫 줄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오시면 막대 그래프 이렇게 올라가시면 얘는 할인가신 거고요. 여기 지금 낮아서 안 보이는 조그만 거 위에다 올리시면 뭔가요? 판매 수량이라고 나오시죠? 계열이요. 이렇게 나오시는데 지금 저희가 할인가니까 할인가 해당하는 막대를 한 번 선택하시면 전체가 선택되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셔서 뭐라고 바꾸시라 했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바뀌셨습니다. 할인가가. 근데 지금 할인가는 금액이 이 Y축만으로 표현하기에는 할인가는 금액이 크니까 잘 보이고요. 지금 판매 수량은 너무 수량이 적어서 너무 작게 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변경한 후에 보조축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해 주시고요. 할인가 표식이 있는 선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셔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값에 대한 보조축을 주면 보조축이 자동으로 오른쪽에 생기십니다. 그래서 이 할인가에 대한 보조축이 생기니까 요쪽 Y축은 판매가에 대한 값으로 바뀌면서 판매가 막대도 잘 보이게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을 주라고 했습니다. 레이블이란 게 뭐냐면 이 값에 해당하는 것 숫자가 표시되는 게 레이블이십니다. 욕실 세정제 판매 수량 계열 값을 이렇게 이 위치에 표시하라는 거죠. 욕실 세정제 판매 수량이니까 요 막대 그래프신데요. 한번 클릭하시면 이 계열의 막대가 다 선택되시고 한 번 더 클릭하시면 한 개만 선택되십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클릭하시면 레이블이 추가가 됐는데 문제지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위치가 다르시죠? 그러면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레이블 옵션에 바깥쪽 끝이 아니라 안쪽 끝으로 바꿔주시면 들어오셨죠. 그래서 닫기를 해주시면 레이블이 추가되고 위치도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하느냐 눈금선 보시면 여기 눈금선 보이시죠? 눈금선을 파선으로 바꾸랬습니다. 그러시면 여기 눈금선을 선택하시면 지금 선택되셨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눈금선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선의 스타일을 갖다가 어떤 걸로 바꾸냐면 요거는 점선이시고요. 얘는 파선. 조금 더 넓은 애가 파선입니다. 그래서 파선을 선택해 주시고 닫기 해주시면 지금 바뀌셨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고 됐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축을 보시면 여기는 0개부터 200개 단위로 축이 나오십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100개 단위로 나오시죠. 그럼 여기 Y축을 이렇게 여기를 요 숫자를 클릭해 주시면 Y축이 선택이 되시고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축 서식에 들어가시면 Y축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뭐 최고값, 최저값이 있는데 지금은 주 단위가 100이 아니라 여기
고정으로 바꿔주시고요. 클릭해 주시고 이 값이 100이 아니라 200으로 이렇게 하시고 닫기 해주시면 이게 200으로 바뀌니까 끝값도 900이 아니라 1000으로 바뀌셨죠. 이렇게 해서 지금 Y축이 똑같이 만들어 주셨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조축을 보면 보조축도 여긴 300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선택을 하셔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축 서식에 들어가시면 보조축에 대한 옵션을 주 단위가 아, 아, 2만이 아니라 3만 앞에 이자를 3으로만 바꿔주시면 되시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의 출력 형태는 똑같이 했고요. 그다음 범례를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를 했습니다. 범례가 어떻게 다르신가요? 판매 수량 할인가, 판매 수량 할인가가 맞는데 할인가가 여기는 한 줄로 나왔고 여기는 두 줄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필드명에서 할인가를 두 줄로 입력했기 때문에 그 필드명의 이름을 그대로 갖고 오다 보니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범례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데이터 선택에 대한 표가 나오십니다. 여기서 저희가 할인가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편집을 들어가시면 할인가 이 범례에 보이는 이 할인가라는 값이 요 G4셀의 값을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저희가 직접 한 줄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할인가를 이 값을 G4셀의 값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다시 입력해 주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한 줄로 바뀌신 거 보이시죠? 그래서 확인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고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뭐 저희 다 똑같게 잘 들어가 있는데 마지막에 도형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서를 넣고 아래같이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전체 차트의 글자는 굴림의 11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형에서는 폰트 크기를 지정해 주지 않았는데 폰트는 굴림의 11포인트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삽입에 가셔갖고요. 도형을 넣겠습니다. 여기 도형을 선택하셔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 있으시죠. 그래서 비슷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비슷한 크기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뾰족한 부분, 이 노란색 부분을 갖다가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력하겠습니다. 최대 한 칸 띄고 판매 시죠. 이렇게 입력하시고 이렇게 도형을 선택하시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폰트가 지금 저희가 아까 봤듯이 굴림체에 그다음에 11포인트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글자 색깔을 갖다가 지금 흰색이 아니라 검정색이시죠. 그 다음에 이 도형의 배경 채우기 색깔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지금 설정이 되셨는데 위치가 안 맞으시죠. 이거는 마우스 오른쪽으로 하실 수 없고요. 홈에 가셔서 세로로 가운데, 가로로 가운데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시면 지금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제 4작업의 차트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